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돌아온 주리에뜨의 최신 제주 12월 넷째 주 편 시작하겠습니다. 연말 연초를 제주도에서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준비를 했는데요. 앞쪽에는 겨울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를 넣고 뒤로 갈수록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연말 연초에 해당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제주도의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동백꽃 소식이 되겠습니다. 겨울에도 제주도에서는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동백꽃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주도에서는 동백꽃을 정말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한 군데를 딱히 꼭 여기를 가보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동백나무를 볼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는 몇 곳을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올해에 새로 생긴 신흥강자부터 소개를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동백포레스트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처음으로 오픈을 한 동백나무 군락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는 새롭게 주차장을 구비를 하고 카페 공간도 마련을 해서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 글렌코라는 곳인데요. 카페가 메인이긴 한데 그 카페 주변에 굉장히 넓은 평수에 꽃이나 나무들 이런 것들이 예쁘게 심어서 올해 특히 이제 동백나무를 몇백 그루를 새로 심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초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최신 제주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25년간 운영되어 왔던 유기농 농장이죠. 농장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지를 자랑을 하고요. 거기에 꼭 동백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 동물 농장이 있는 곳, 그리고 동백꽃 군락지 등등 여러 가지 코스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강자들이 있죠. 일단 카멜리아 힐이 있고요. 여기는 제가 영상으로 종종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꽃을 가꾸어서 아주 잘 조성이 된 공원의 느낌이 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자주 산책을 가는데요. 여름에는 수국이 또 예쁘고 겨울에는 동백꽃이 아름답고 굉장히 정말 추천하는, 강추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또 휴에리가 있죠. 역시 여기도 계절마다 굉장히 다양한 아름다운 볼거리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는 또 동물농장이 있고 또 한 바퀴를 돌기에도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기분 전환 삼아서 충분히 나들이 하기에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카페로 한번 추천을 드렸던 마노 르블랑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카페의 느낌이나 안에 조성된 정원의 느낌이 약간 유럽풍의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곳이고요. 우아하게 커피도 마시고 좀 꽃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신흥리 동백마을이나 위미리 동백군락지 같은 곳들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니까요. 어디든지 동백을 보실 수 있는 곳에 가서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또 하나의 겨울꽃, 유채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빨간색 동백꽃 이제 너무 많이 봤다. 또 다른 색깔의 꽃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유채꽃이 있죠. 사실 이미 12월에도 유채꽃들이 제주도에는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지금 유채꽃을 보실 수 있는 포인트로는요. 유명한 곳이 일단 성산의 그 광치기 해변. 성산 일출봉으로 가시는 길에 보면 길가에 유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유채꽃밭 한가운데서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또 찍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거의 정반대편이라고 볼 수 있는 서귀포 안덕면의 삼방산 인근에 가시면 또 유채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채꽃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어쨌든 입장료가 필요한데요. 그 밭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공통적으로 작년과 다르지 않다면 1,000원 할 겁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정말 슬픈 소식인데요. 제주에 도대체 왜 눈이 오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겨울에는 제주 겨울 여행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정말 알차게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을 올렸어요. 아시겠지만 한라산 탐방 영상도 올리고 그게 다 눈이 왔을 때 우리가 한라산에 올라가 보고 제주도에서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당연히 12월에 눈이 올 줄 알았어요. 물론 한라산에는 눈이 몇 번 왔습니다. 날씨가 그만큼 지금 따뜻하기 때문에 한라산도 눈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주 시내의 그런 권역들에서는 12월 들어서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눈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제주도에 12월에 눈이 오지 않는 해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12월에 눈이 오는 날이 평균 12월 8일 전후라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7일에 눈이 처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눈이 아직 오질 않았어요. 이후로는 기상청에서 이러저러하게 이제 발표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압골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언제 눈이 올 거냐 예상을 해보면 1월 중순까지는 계속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월 중순에야 조금 더 추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발표는 했는데 1월 중순이면 이제 곧 2월이고 2월이면 3월이고 뭐 이제 거의 겨울이 끝나간 거죠. 이게 겨울이 이렇게 또 따뜻하니까 이렇게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이건 한라산은 제외된 이야기니까 한라산은 계속적으로 눈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주가 그렇게 지금 현재 따뜻할 것이다라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소식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제주 윈터 페스티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 행사 역시 제주도 한라산에 눈이 좀 많이 와야 굉장히 즐길 만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인공 눈썰 매장을 조성을 한다고는 하니까 참고만 하시고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2020년 1월 19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위치가 저 한라산 중턱에 있는 어리목 일대입니다. 여기에 큰 그 부지에다가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마련을 해놨어요. 입장하시는데 모든 것은 무료지만 대신 주차료가 발생한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진행되는 행사들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눈으로 만드는 눈썰 매장, 그리고 또 뒤에 따로 조성된 포토존, 그리고 컬링 체험, 유로번지 등등이 있는데 이 행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 부근에 실제로 눈이 많이 쌓인다면 여기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자연 눈썰 매장,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승생 눈썰 매장이 이 인근에 있습니다. 어디든 선택해서 가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한라산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새해 1월 1일이 머지 않았는데요. 1월 1일에만 특별히 허용되는 한라산 야간 산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한라산 등반 코스는 정상적으로는 새벽 6시부터 개방을 하는 것이 원래 규칙인데요. 백록담으로 가는 성판악과 관음사, 이 두 가지 코스가 딱 1년에 한 번 1월 1일에만 자정 0시에 개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월 1일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죠. 당연히 기상이 굉장히 악화되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가 없고요. 여기에는 따로 매점이 없으니까 준비물들을 든든하게 챙겨가시기를 권장하는데요. 간단히 드실 수 있는 음식물, 도시락 준비하시고, 또 비상식량, 열량을 낼 수 있는 초콜릿 같은 게 가져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따뜻한 음료, 따뜻한 물, 이런 것들을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대신 야간 산행 장비를 갖추셔야 되고, 혼자서는 올라가실 수가 없다고 해요. 2인 이상 등반을 하셔야만 그 허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지고 오셔야겠죠. 1월 1일에 야간 산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1월 1일 일출을 백록담에 보러 올라가시기 때문에 백록담 근처에 가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인원들이 다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한 줄 기차로 줄줄이 그 등반로에 길이 꽉 막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출발하시면 정상까지 해가 뜰 때까지 자리가 없어서 못 올라가실 수도 있다. 더불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한라산 탐방 예약제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라산의 자연 보호와 더불어서 주변의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하루에 올라가는 인원을 제한을 하고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날짜는 2020년 2월 탐방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본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그 예약 시스템이 아직 구축 중이라서 그것을 하실 수는 없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요. 원칙상으로는 탐방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곧 2월 예약을 위해서 시스템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계속 국립공원 사이트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루당 성판악으로 가시는 분을 1000명, 그리고 관음사로 가시는 분을 500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고요. 그동안 주차 문제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게 되면 탐방로 입구 주변의 갓길 주차도 꽤 엄중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이제 연락을 해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 것이 어쨌든 번거롭다 보니까 노약자나 외국인과 같은 정보 취약 계층들은 예약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요. 그날 예약에 남는 잔여 인원에 한해서 그 현장 발권도 가능하도록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번째 소식은 새해 맞이 아주 재미있는 행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겨울바다 펭귄 수영 대회의 소식입니다. 올해로 무려 20회를 맞이하는 행사라고 해요. 중문 색달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고 1월 1일 새해 첫날에 바다로 아주 시원하게 입수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일단 참가는 무료라고 하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뭐 전화, 인터넷으로도 미리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당일에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해요. 행사는 10시부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뭐 경품을 추첨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고 또 초대 가수가 오셔서 축하 공연도 하고 12시에 입수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엄두가 안 나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매년 생각은 했었어요. 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아, 겨울바다에 이렇게 막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열기가 뜨겁지 않을까. 정말 에너지, 이런 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그 들어가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생각보다 물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또 반대로 구경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구경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춥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입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구경을 가보시거나 새해의 힘찬 에너지 다 같이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7번째 소식은 제주 성산일출봉 축제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성산일출봉의 일출을 보고 싶다고 누구나 다 새벽에 아침에 올라간다고 해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 행사는 12월 30일, 31일, 1월 1일 이렇게 3일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출봉 올라가기 전에 그 앞에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주 행사장입니다. 30일부터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소소한 볼거리나 뭐 푸드트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산일출봉 다녀오시면서 또 들러서 즐기기에 좋은 그런 행사들이 열리고요. 31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를 보내는 행사가 시작이 되죠. 낮 12시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간별로 촘촘하게 진행이 됩니다. 성산일출봉 앞에서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해보는 것도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땡 해서 새해가 되면 다 같이 축하를 하고요. 그 행사장에 마련된 대형 달집에 점화를 하게 됩니다. 불꽃놀이도 진행이 되고요. 또 제주도민들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강강술래도 한다고 하는데요. 2시까지는 디제잉 파티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성산일출봉으로 일출을 보러 올라갈 수 있는 새해의 첫 등반권을 2시 반부터 4시까지 선착순으로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인원은 1,30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시 반부터 표를 받으시는 1,300명만 성산일출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이제 그날 일출을 보실 분들은 잠을 자지 않고 2시 반에 표를 받으셔서 밤을 새고 이제 아침을 보러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 등반이 새벽 5시에 시작이 돼서 커팅식을 하고 다 같이 등반에 오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아침 7시부터는 그 행사장에서 2020인분의 떡국을 나눔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성산일출봉이라는 이름답게 새해의 첫 일출을 보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다.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언제나 그렇듯 주리에뜨의 근황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해서 제주도가 비수기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말 연초가 다가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찾아주시더라고요. 빨리 제주도의 이 꿀 정보들을 여행 오시는 분들께 전달을 드려야 된다라는 막 의무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의외로 비수기라고 생각했던 겨울에 또 은근히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1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유튜버로 살아본 건 올해 2019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번 올 한 해는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주리에뜨 채널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